초밥. 하나밖에 안 남은 초밥. 요건 처음 봤어. 간장 이렇게 담아주는 건. 아, 이렇게 비닐에 있는 것만 봤지. 이마트에서 초밥 사면은 회나 초밥 사면은 그래? 나 이런 거 못 봤는데? 이거 처음 봤다는 사람을 처음 봤어요. 아, 진짜로? 진짜. 근데 요만한 그 비닐 소스 있잖아. 그 오뚜기가 되게 많이 해. 오뚜기랑 롯데푸드. 롯데푸드는 네. 롯데리아라든지 자기네 그 엔젤리너스라든지 수지 계열화된 데들 있잖아. 그러니까 수지 계열화는 거 자기네 계열사들 다 거기 납품하는 거. 그걸 캡티브 마켓이라고 해. 자기 계열사 상대로 장사하는 거. 제일기획은 삼성그룹, 이노션은 현대차그룹. 자기네가 거의 물량을 주는 거 있지. 자기네 모기업이야. 네. 근데 모기업이 예를 들어서 뭐 아웃소싱을 줄 때 자회사 아웃소싱 하는데 만들어 놔서 여기다 계속 물량 주는 거지. 그리고 이 자회사 입장에서 보면 이게 캡티브 마켓인 거야. 그럼 그게 불법은 아니죠? 뭐 불법은 몰아주기, 아니지. 일감 몰아주기 이런 거. 그 기준이 있어. 뭐 상장사는 그 뭐 총수일가나 대주주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 네. 그래서 매출의 몇 % 이상이 계열사로부터 받을 경우 그게 일감 몰아주기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하는 거야. 편집장님, 네? IR 대체한다고 공시 나오던데 예. 뭐예요? 안 그래도 참 그건 참 할 말 많은 주제인데 뭐냐면 가끔 공시를 보면 IR 개최한다는 공시가 나와요. 맞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삼성전자나 뭐 특정 기업에 투자를 해놨어. 근데 그 기업이 몇 월 며칠 어디에서 IR을 개최를 한대. 궁금하잖아. 듣고 싶잖아. 네.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어떤 또 좋은 이야기가 나올까? 그럼 그때 주식을 더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판단할 되게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잖아. 근데 결정적으로 개인 투자자는 거의 참석을 할 수가 없어. 왜요? IR 개최 사실 이제 공시가 되잖아요. 그건 이제 공정 공시라고 해요. 이제 공정 공시가 뭐냐면 특정 기관이나 특정 집단한테 정보를 제공하려고 할 때 그 정보가 무엇인지 언제 공시를 할 건지 그 내용을 모든 사람이 똑같이 볼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시하시오라는 내용이야. 보통 그 파워포인트 같은 자료 있죠. PDF 파일 같은 거를 자기 회사 홈페이지나 한국거래소 이제 카인드라는 기업 공식 채널이라든지 아니면 FN 가이드라든지 이런 데 게재를 해. 게시판에 올려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IR 할 겁니다. 이거는 이제 공정 공시 사항입니다. 해서 올려놔. 그러면 온라인에서 공시를 보는 사람들, 게시물을 보는 사람들하고 오프라인에 참여해서 IR을 듣는 사람들하고 형평성이 맞죠? 됐죠? 이거야. 근데 이게 과연 공정할까? 이게 공정하다면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IR 자료집 몇 장만 보고 다 이해가 가는 정도면 왜 굳이 발품을 팔아서 왜 굳이 그 오프라인까지 찾아가서 IR을 들으려고 할까? 이 기관 투자자 사람들은, 펀드 매니저들은. 당연히 자료집에는 나와 있지 않은 구술로서 더 표현이 된 것들 있잖아. 뉘앙스가 될 수도 있고, 특히 중요한 게 이제 질의응답을 통해서 이 자료에 없는 내용들이 오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프라인 IR 행사를 굳이 참여를 하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그게 집단으로 예를 들어 몇십 명 한꺼번에 큰 대강당에서 하는 것도 있고, 아예 1대1 미팅도 여러 차례가 있고, 1대1 미팅 때 내가 원하는 거, 남들이 물어보지 않는 거를 더 많이 물어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IR 참여가 되게 중요한데, 결론적으로는 개인 투자자들은 여기에서 철저히 배제된다. 혹은 배척당하기까지 한다. 개인 투자는 못 가요? 못 가. 못 간다고요, 아예? 왜냐면 IR에 이제 참석하는 사람들을 섭외를 할 거 아니야. 대부분 이제 펀드 매니저들, 기관 투자자들이 참여를 하는데, IR은 일단 뭐 IR 대행사를 통해서 섭외를 하거나 장소 섭외하고 참석자들을 섭외하거나 아니면 증권사가 그거를 대신 해주기도 해요. 따져봐봐. IR 대행사는 많이 홍보가 되면 돼. 네. 그래서 이제 개인 대상으로 할 때도 있어. 근데 개인 대상은 거의 없고 대부분 증권사 주관으로 뭐 코퍼레이트 데이라든지 IR 행사가 열려요. 증권사가 상장사를 데려다가 여기서 IR 하세요. 우리 펀드 매니저들 데려올게요. 서로 소개하시고 회사 좀 설명 좀 해주시고 질의응답도 받아주세요. 이 자리를 왜 만들어주겠어, 증권사가? 거래소서? 그렇지. 거래를 만들기 위함이야. 예를 들어서 부동산 공인중개사에서 아파트, 집 같은 매물이 많이 있어야지 오는 사람한테 뭐 34평짜리, 24평짜리 이렇게 찾아주고 매칭을 시켜주고 거래를 성사시키고 수수료를 받잖아. 증권사도 마찬가지야. 매물이 많아야 돼.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살만한 매물들을 가져오도록 해서 소개를 시켜주는 거야. 근데 내가 소개를 시켜줬으니까 마음에 들면 주문을 할 때 우리 증권사에다가 주문을 주세요. 그래야지 매매 수수료가 생기니까. 그걸 이제 브로커리지 수입이라고 하는데, 그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많은 상장사들을 데려와서 IR 하세요. 펀드 매니저들, 야, 이 회사 좋아. 와서 얘기 좀 들어봐. 우리 애널리스트가 커버하고 또 IR이 끝나고 나면 또 애널리스트가 뭐 IR 후기 막 이런 자료도 쓰고 리포트도 발간을 해.
그럼 어떻게 돼요? 또 주가도 반응을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판을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증권사 대상으로 브로커리지, 즉 매매거래 수수료 수익을 올려주지 못하는 개인들은 부를 필요가 없는 거지. 근데 예를 들어서 돈이 되는 고객이면 그게 기관이 아니라 개인들도 참여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실제로 내 주변에도 큰 손들은 자기 지점 전담 직원이나 아니면 자기가 잘 아는 애널리스트한테 연락을 해. 몇 월 며칠 날 거기 코퍼레이트 데이 하던데요. 어느 그 회사 IR 하던데 저도 좀 참석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예, 제가 법인 영업 쪽 이야기 해놓을게요. 뭐 리서치 센터 이야기 해놓을게요. 참석하세요. 매칭을 해줘. 큰손 고객이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큰손 고객들 되면 리테일에서도 되게 중요한 고객으로 VIP로 관리를 해. 그러다 보니까 리서치 센터 애널리스트랑 어떤 뭐 정보 교류를 좀 하도록 이어주기도 하고, 약간 애널리스트들도 이 큰 손들을 통해서 정보를 좀 교류하려고 하고, 이런 니즈가 있어. 예전에 그래서 큰 손 개인 투자자들도 기관 투자자들 대상으로 한 10대 명 모여 있는데 앉아 있는 경우도 있었어. 그 증권사에 웬만한 투자 자문사만큼 돈을 회전시켜주는 큰 손이니까 앉아서 들으시라고, 듣고 가시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일반 개인들은 거기 못 끼지. 그래서 증권사에서 그 IR에 끼워주지 않는 것도 있잖아. 근데 이거는 증권사가 만든 IR이니까 기관 대상으로 아예 세팅을 한 거니까 개인들이 못 가는 거는 이해가 간다 쳐. 근데 더 웃긴 거는 상장사의 마인드야. 심지어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내가 한번 IR 담당 전화해서 물어봤어. 아니 기관 대상 IR을 많이 하시는데 그냥 전체 대상으로 IR 하시면 안 되냐. 개인 투자들 여기 주주들이 뭐 1, 2만 명 되는데. 그러니까 뭐라는지 알아? 저희는 개인 투자자 대상 IR 안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하나요? 저희는 그냥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만 합니다.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PPT 자료 참고하세요. 그럼 뭐라 그래야 돼? 똑같은 주인인데. 아니 어차피 기관 투자자 놈들도 단타로 치고 빠지는 놈들 많은데 개인 투자자 합치면은 뭐 지분율 60% 70% 되고 그 주주 수로는 몇만 명이 되는데 이거 되게 웃기는 거지. 열받네요. 열받는 거죠. 그럼 거기다 어떻게 해야 돼? 일 좀 해주세요. 아니면 저 좀 껴주세요. 아니면 저 탐방 갈게 좀 미팅 좀 해주세요. 그 회사 해주겠어?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회사가? 그냥 짜증이 나는 거지. 거기서 오는 디스카운트가 있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상장사의 마인드부터 바뀌어야 돼. 모두가 똑같은 주주 아닙니까? 그래서 지분율을 갖고 있는 만큼 다. 요즘 할 수 있는 루트도 엄청 많은데. 그치. 유튜브도 넣을 수 있는 거고. 그거야. 그래서 내 생각은 이거야. 기관 대상 IR 하는 건 좋다 이거야. 그러면 기관 대상 비공개 IR을 하는 만큼 공개 IR도 해라. 뭐 하루 이틀 차이는 날지언정 비슷한 즈음에 해라 이거야. 그리고 기관 대상 IR 하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유튜브나 뭘 통해서 중계할 수 있잖아, 얼마든지. 아니 기관 투자자들이 싫어한다. 그 사람도 얼굴 안 나오면 되잖아. 근데 이 기관 투자자들이 우리 펀드 매니저들, 고객들이 싫어해서 이거 동시 중계 못 한다라는 애들이 있어. 근데 되게 웃기는 거야. 왜 싫어해? 무슨 정보를 지들만 들으려고? 아니 니들 얼굴이 나오라고 했어? 니들 목소리가 나오라? 아니라고. 그냥 회사 CFO, CEO 얼굴만 보여준다고. 모든 정보잖아. 이건 공정공시 대상이잖아. 근데 왜 니들만 정보를 독점하려고 하고 선행해서 매매를 하려고 해? 이거잖아. 이건 되게 나는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나는 보는데, 그래서 근데 이거는 문화가 많이 바뀌어야 되고, 특히 이거는 내가 이제 여러 IR도 많이 참석을 해봤잖아. 솔직히 기관 투자자 대상인데 나 펀드 매니저 뻥치고 들어간 적도 있어. 취재하려고. 근데 거기서 오가는 내용들 이렇게 들어보면 이거 공정공시 위반으로 찌르잖아? 열에 9은 걸려. 뭐 예를 들어서 질의응답을 얼마나 날카롭게 하느냐. 네. 또 여러 기관들이 질문을 막 몰아가면서 하면은 뭐라도 하나 얻어 걸려. 그게 뭐냐면 좋게 말하면 가이던스야. 가이던스가 뭐냐면 올해 우리 얼마쯤 실적 나올 것 같아요. 수주는 얼마쯤 들어올 것 같아요. 이익률은 뭐 한 10% 정도 될 것 같아요. 뭐 하이 싱글, 로우 싱글 뭐 있잖아. 한 자릿수 후반 뭐 아니면 뭐 10몇 % 될 것 같아요. 이게 가이던스야. 네. 근데 그 가이던스를 주는 것 자체가 공정 공시 대상이야. 왜 연초에 간혹 이제 IR 잘하는 회사들은 공시를 합니다. 수주 전망 아니면 매출 전망 공시, 네. 영업 전망 공시를 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전망을 하니 이거는 개인들도 알고 계시고 기관들도 알고 계시고 외국인도 알고 계세요. 이게 우리의 공정한 공시입니다. 너무 좋지. 근데 그런 공정 공시를 안 하면서 올해 매출 얼마 될 것 같아요. 지금 수주 얼마 더 받을 것 같아요. 이런 뭐 이익률 얼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기관들한테만 가이던스를 준다라는 건 좋게 말해서 가이던스지 나쁘게 말해 이거 다 공시 위반이에요. 그 녹취해갖고 금감원에 찌르면 다 공시 위반 처벌 받을 거예요. 그거는.
아, 내가 너무 열을 올렸나? 그럼 뭐 거래소나 이런 데서는 거기에 대해서 뭐 개선의 그 의지는 있어요? 별로 필요성 못 느껴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게 공매도 제도 개선이랑 비슷해. 저쪽도 하고 있으니 이쪽도 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인식은 갖고 있지. 그래서 뭐 IR 협의회라든지 그 IR 협의회에도 이번에 그 리서치 센터 하나 만들었잖아. 중소기업 네. 만들어 놓는. 근데 거의 신용에 불과해. IR 협의회에도 가끔 이제 상장사 CFO, CEO들이 와서 IR을 해.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모르겠는데 조회수 막 300회 이렇게 나와. 많은 사람들이 관심도 안 가져. 관심도 안 갔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거는 또 이거야. 일방향으로 모르겠어. 이 사람들이 이제 공시 위반에 안 걸리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PPT 파일 있잖아. 여기 써 있는 것만 읽어. 네, 저희는 어떤 회사고요. 주주 구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다. 매출 비중은 어떻게 돼 있고요. 얼마큼 성장해 왔습니다. 저희 미래 사업은 이런 게 있습니다. 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PPT 파일이랑 내가 다운받아 읽는 거랑 저 사람 오디오북이야? 윌라야? 뭐 밀리의 서재야? 의미가 없어. 근데 그게 아니라 대화를 하듯이 오가야 되고 부연 설명이 붙어야 되고 하는데 또 그거는 이제 IR 협의회나 공적인 역할하는 기관에서 하잖아. 그러면 거기서 공시 위반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빼시고요. 저 내용은 빼시고요. 이렇게 하고 있어. 거기서 가이드를 다 잡아줘. 그게 뭐냐고. 오디오북 있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 공시를 그럼 위반하지 않는 방법은 뭐야? 공정하게 다 오픈해서 말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걸 공시를 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텍스트만 공시를 할 수 있는 시대지만 앞으로는 나는 동영상도 공시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될 거라고 보거든. 또 그렇게 가야 되는 거고. 아니 그러면 전자공시에다가 동영상 파일 올리는 거 왜 안 돼? 기술이 안 돼? 뭐가 안 돼? 다 되잖아. 예를 들어서 Y스트리트 CEO가 출연을 했어. 그 누구나 보라고 URL이라도 올릴 수 있잖아. 다트에다가. 왜 안 되냐고 하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의식이 아직까지 뒤처져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서 모든 투자자들이 공정하게 정보를 동시에 얻고 공시제도의 취지를 딱 하나로 설명하자면 이거예요. 완전 경쟁. 불완전 경쟁이 있고 완전 경쟁이잖아. 모두가 똑같은 정보를 딱 보고 자기 판단하에 투자 결정을 하면 되는데 정보 자체가 불완전한데 여기서부터 이제 비대칭이 오는데 왜 정보의 비대칭성 뭐 이런 어려운 말이 있잖아. 그렇게 오면 어떻게 되겠냐고. 당연히 개인 투자자들은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게 우리나라 지금 현실이야. 이걸 바꿔나가야 돼. 우리끼리 열받으면 안 되고 이거 제도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좀 이야기를 기회가 될 때마다 하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그게 되게 아쉬운 거야. 적극성을 가지고 이 완전 경쟁을 만들기 위해서 모두에게 공정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돼. 근데 그게 아니라 이른바 유관기관이라고 하는 데들 있지. 증권 관련 유관기관들은 사실은 거의 다 민간이거든. 근데 거의 반관 반민이야. 반은 민간이, 반은 공무원이야. 거의. 그러니까 마인드가. 그러니까 굳이 일 안 벌리려고 하고 굳이 피곤하게 안 하려고 하고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고 중소기업 리서치 하잖아. 그것도 이제 한국거래소랑 증권사들이 분담을 해갖고 애널리스트들의 몸값을 내주고 공적인 영역에 그러니까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커버하지 못하는 중소형주들까지 리포트 발간하기 위해서 하거든. 근데 그거 그냥 그 IR 협의회랑 이런 데만 올라와. 저기 FM 가이드에도 올라오긴 하는데 딱 발간만 하고 IR 협의회 유튜브에서만 읽어줘. 딴 사람들은 봐도 그냥 그 안에만 있는 거야. 그리고 자기네 내규상으로 찍어놓은 게 그거야. 외부 세미나는 못하게 한 거야. 아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정보에 이제 불균형이 생기면 안 되니까 어디는 세미나 해주고 어느 기관은 안 해주고 이럴 수 없으니 똑같이 하지 말자.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단 하나의 창구가 지금 IR 협의회 유튜브 통해서만 하고 있는데 그거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서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쪽 애널리스트들이 특히 이제 스몰캡 위주로 많이들 하니까 거기 1인당 일주일에 하나씩 리포트를 쓰고 있어요. 저는 그 반대로 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뭐냐면 거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공적인 영역에 있고 한국거래소에서 지원을 하고 리포트가 나오지 않는 약간 사각지대에 있는 상장사들 리포트를 많이 쓰자라는 취지로 시작한 데다 보니까 1년에 리포트 몇 건 그리고 몇 개사에 대한 리포트를 쓰는 거를 일종의 평가지표로 딱 세팅을 해놓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 회사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계속 추적을 하고 실적 나올 때마다 업데이트를 하고 뭐 목표 주가를 이거 아니야. 그냥 지금까지 리포트 안 나왔던 이 회사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 회사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 회사, 그 다음에 이 회사, 이 회사, 이 회사 이거야. 그러면 뭐냐고 그냥 사업 보고서 길게 보는 거라 뭔 차이가 있냐고. 그냥 길게만 쓰는 거야. 그것도 한 명당 일주일에 하나씩.
기계적으로 딱딱딱딱딱.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해야 되는데 또 막 공적인 영역 여기에 또 갇혀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는 있는데 모르겠어. 자원은 한정돼 있으니까 그걸 다 할 수는 없는 건 이해는 가는데 그냥 한 가지 바람은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자하시는 기업에서 IR 한다라는 공정 공시가 뜨면 회사에 항의를 하세요. 왜 기관 대상으로만 하느냐? 개인 투자자 대상 아니면 전체 온라인 생중계 Y3 나가서 온라인 생중계 하시라 하면 돼. 그럼 우리도 예를 들어 URL 같은 거 네이버 주식 토론방 이런 데다 올려놓고 지금 뭐 실시간 중계합니다 하면 되잖아. 나중에 그게 또 뭐 공시 자율 공시가 될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IR 개최 공시를 할 때도 거기다 URL을 쓸 수가 있어. 뭐 한국권에서 카인드에 뭐 자료지 업로드 됩니다. 아니면은 Y3 유튜브를 통해서 몇 날 몇 시 어디에서 생중계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돼. 그럼 보고 사람들이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럼 되거든. 근데 그걸 안 해본 거야. 그거 안 해봤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공시를 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옛날에 나 머니투데이 방송 다닐 때 어떻게 했냐면 그때도 기업 설명회를 했는데 몇 개 기업들 내가 이제 섭외를 해서 오프라인 행사를 만들었어. 그래서 이거 공시하시라고. 이거 우리끼리 하면 안 된다. 많은 분들이 그냥 무료 행사니까 찾아오시게끔도 하고 볼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보고 이거 공시하시라고. 그러니까 이 회사들이 이거 해본 적이 없는 거야. 그리고 한국거래소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하나금융투자, 뭐 미래에셋증권 후원, 뭐 한국투자증권 뭐 개최, 코퍼레이트 데이 이런 건 많이 해봤지만 머니투데이 방송 개최 이런 건 안 해본 거야. 이렇게 해도 되냐? 해도 되지. 그냥 공정하게 다 오픈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끼리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지. 전체 대한민국 투자자 다 보라고 공시를 하는 건데 그게 뭐가 문제야? 회사에다 많이 이제 항의를 하시고 왜 기관 대상으로만 하느냐? 전체 대상으로 하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알아? 그 공시 자체도 안 할 거야. IR 개최 사실조차 공시를 안 하고 IR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른바 이제 NDR이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네요. NDR이 뭐냐면 논딜 로드쇼라고 해서 거래가 수반되지 않는 로드쇼야. 그러니까 뭐 주식을 발행을 한다라든지 뭐 사고 팔도록 한다라든지 뭐 최대 주주 지분을 사고 그러니까 지분을 사고 파는 게 없이 순수하게 설명만 하고 돌아다니는 걸 로드쇼라고 하는 거야. 논딜 로드쇼. 근데 그거는 또 공시를 안 하는 데들도 되게 많아요. 그것도 이제 공정 공시를 원래는 하긴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해. 그리고 소규모 IR 할 때도 또 공시를 안 해. 뭐 예를 들어서 펀드 매니저 3명이서 공장 찾아온다는데 그거 공시하겠어? 안 하지. Y스트릿을 딱 그 창고로 하면 그치. 그러니까 Y스트릿도 좋고 뭐 3프로 TV도 좋고 어디에서 다 하긴 좋은데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 해라. 이거야. 뭐 예를 들어서 근데 멤버십을 받아놓고 IR을 하는데 한 달에 뭐 59,000원씩 내는 멤버들에게만 이걸 오픈하다 이러면 또 안 되는 거지. 진짜. 우리도 멤버십을 하고는 싶지만